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지금 제3의 세력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가능성이 높다. 네,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원회가 북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버젓이 나오는 곳이 놀랍게도 국회였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국회가 왜 이런 가짜 뉴스에 온상이 됐을까 궁금해서요. 이분 모셨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양윤경 기자와 함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예. 네. 가짜 뉴스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다른 네. 분이 하시는 걸로. 저는 그만 보는 걸로. 네, 우리 중앙선관위원회가 북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국회에서 나온 얘기 맞아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네. 사실 부정선거 이슈, 부정선거 관련한 가짜뉴스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제가 제 스스로는 가짜뉴스계의 잡초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뽑아도 없어지지가 않아서 그렇군요. 예, 근데 중앙선관위원회도 참석을 한다라는 네. 안내 문자를 제가 받고 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주관하는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토론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제 예상대로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확인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참석하기로 한 바도 없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국회에서 최근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주관을 하셨고 네. 그 앞서서 한 2달 전에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네네. 의원이 대관을 해주셔서 두 차례 제가 아는 것만 두 차례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토론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나요? 좀 알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이채익 의원실에서 주관했던 네. 그 사회를 주옥순 엄마 방송 대표가 보고 사회를. 계셨어요. 예, 네. 그분이 보고 계셨고 그분한테 제가 어느 분께 대관을 받았느냐. 네네. 이채익 의원실에서 대관해줬다. 그리고 이채익 의원도 온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채익 의원께서 균형 감각이 있으시긴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약간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말도 국민의 말씀이고 듣고서 우리가 취할 바는 취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리고 의혹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아니면 그 가짜뉴스를 공유하시는 분들께 또 다른 얻을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던지고 싶었던 거죠. 네. 뭐 여러 의견을 듣는다라는 그런 아주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름을 빌려줄 수 있는데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북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참 그 넌센스인데. 그렇죠. 이거 외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얘기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부정선거 관련 토론회니까. 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짜뉴스, 그 부정선거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세 분의 선거에서만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도 좀 의아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있긴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네.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 그걸 깎는 방식으로 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네. 저거는 선을 눈 많이 넘으셨다. 왜냐하면 가짜뉴스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네. 예, 그런 쪽으로 믿고자 정보를 취합하시고 퍼뜨린다고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까 뭐 일종의 잡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 부정선거 관련한 가짜 뉴스 왜 이렇게 생명력이 끈질기는 걸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짜뉴스 특징이 뭐냐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한다기보다 어떤 정황이나 의혹, 뉘앙스 같은 네네. 걸로 좀 승부를 하시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자신이 있었던 시절의 선거를 부정선거 소송으로 걸었더니 네. 그 사람이 대법관으로 이걸 맞더라.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신다거나 네. 사전 투표함이 들어왔는데 이걸 바로 개봉하지 않고 네. 저쪽 구석에다가 몇 시간 두더라. 뭐 네. 이런 식의 의혹들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뭘 했을까? 그쵸. 어두운 곳에서 이런 네. 거군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또 하나 재밌었던 부분이 이 토론회 보통 하면은 뭐 네. 각종 신문사, 뭐 방송사, 기자들,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거치대다가 휴대폰 올려놓고 촬영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튜브 생중계하는 그런 광경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저희 사실 지상파
뭐 종편 포함해서 방송사, 언론사, 신문 다 포함해서 네. 흔히들 말하는 언론사에서는 저희만 갔어요. 저희의 존재가 굉장히 이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께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다 100% 유튜버들이셨고 그리고 그 즉시 생중계하고 계셨고요. 네네. 작은 소리로 중계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네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한 2, 3일 뒤에 카톡방에 이 유튜브 링크가 올라옵니다. 네, 얼마 안 돼서. 네, 줄거리가 요약본은 금방 올라오고 네. 전체 영상이나 편집된 영상 같은 경우 긴 영상은 며칠 뒤에 올라오고. 저도 가끔 광화문에 그 태극기 뭐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쓱 옆에 지나가 보면 유튜브로 그냥 현장에서 생중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프로페셔널이 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예, 중계차를 기자들보다 저희들보다 더 잘 빨리 차시는 것 같아요. 네, 유튜브를 잘 접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이쪽 그 성향의 채널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뉴스들이 떠다닐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좋은 예시가 하나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쥐가면서 왕이에요? 몽둥이 들고 지금 막 때리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게 이딴 게 대통령인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표현의 자유입니까? 이게 그 뭐 나름 유명한 신의 한 수라는 네. 곳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네. 이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니 이런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분도 이게 원래는 고성 산불 때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5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 술 취해 있었던 게 아니냐. 마지막에 네네. 나타났을 때 얼굴이 붓고 짜증기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라는 그 가짜 뉴스를 예를 들어 김순례 의원이 퍼뜨리고 거기 이전에 먼저 페북에서 퍼졌고 네. 그리고 이거를 신의 한 수라든지 유튜버들이 인용을 하면서 75명이 지금 고발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렇군요. 고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우리를 이렇게 뭐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서 정치적 탄압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말을 하셨는데 네. 이 신의 한 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논평 같은 걸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특종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부가 일본인이고 네. 일본인 요리사가 사실 알고 보면은 김정은의 친부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네, 그리고 근거는 네. 닮았다. 그리고 사이가 좋았다. 가족여행 같이 갔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재떨이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이유는 본인의 DNA를 숨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특종이라면 3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를 했어요. 네네. 이해란 박사라고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분이 북한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당장 DNA 검사를 해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자신이 토착 외국가 아닌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죠. 토착 외국가 아닌지. 요즘 유행하는 토착 외국. 그렇죠. 네. 이게 이분이 정말 토착 외국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의 뉴스를 하는데 구독자가 80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유튜브 채널 중에 거의 최대입니다. 그리고 대단하군요. 후원금을 계속 모금하고 네. 있고 돈이 되죠 또. 그렇죠. 방송 중에도 계속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서로 정치부장, 사회부장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안에서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진지할 테니까요. 네. 그 가짜 뉴스 영상들 근거로 해서 뭐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인정. 그런데 여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유튜버들 행사에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예, 여기는 사실 유튜브 계정 중에서 네. 구독자가 좀 많고 그리고 우파 시민들, 애국 시민들께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유 유튜버의 날이라면서 릴레이 토크를 하셨어요. 그 장소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랬어요?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뭐 유명한 요즘 활약하고 계신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강용상 의원, 김순례 의원은 목록에 리스트에도 없었는데 오셨고. 그 5.18 막말 논란이 있었던 김순례 의원. 네, 당시에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기간이었는데, 네. 그래서 자숙하고 계셔야 할 걸로 시기였는데. 네, 근데 오셔서 그 유튜버들 덕분에 자기가 힘을 얻고 있다고 인사를 하신다든지,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는 활발히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때인데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는 인사도 할 수 있고 네네.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급히 출연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원래 그 초대 손님이 없었거든요. 명단에 없었는데 네. 당초에. 그리고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김문수 전 의원, 네. 전현직 자유한국당 야권 쪽에서 많이들 참석을 하셨죠. 전현직. 예. 이런 영상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들이랄까 아니면 영상이 전파되는 교회 단톡방에도 현역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단체 카톡방에 몇 군데를 들어가 있는데 네. 인원이 적으면 한 200~300명이고 많으면 1,500명쯤 되는데 거기에 네. 계신 분들을 쭉 검색을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카톡방이 이런 가짜뉴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그런 네. 가짜뉴스들이 퍼지는 좋은 채널인 거를 모를 수가 없으니까 네, 시민들이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니까 분명히 정치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직자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비서관이나. 네, 근데 네. 실제로 뭐 저희가 방송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네. 나경원 의원 네. 계정도 있었고 네. 또 권영진 대구시장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네. 여당 분들도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활동을 하시는 당직자들은 네. 보통의 경우 보수 야권에 당직자들도 계셨던 많이 들어가서 당직자들께서는 더 자유롭게 아무래도 의원들이 스스로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정보를 취합해서 혹은 정보를 올리거나 하는 거는 보통 경우 당직자나 보좌진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뭐 후원금 모금 다 됐다 감사하다 네. 라는 메시지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당대표 지지 밴드에 가입해달라 뭐 그런 메시지들이 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 완전히 동조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단톡방에 계신 거겠죠. 예, 그렇죠. 네. 사실 교회라는 거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굉장히 좋은, 용이한 네트워크를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예. 설교 시간에 아예 선거운동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누구를 지지해야 되냐?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정말 좋은 게 뭐냐? 아주 공안 검사 출신이에요. 통진당을 해산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국가의 충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 두 번째는 1964년생 서울대 법대 다니고 또 역시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 나이가 저보다 5살 적은데 미국 같으면 이 정도면 대통령 하고도 남죠. 뭐. 이 설교 시간에 설교 같지는 않고 선거운동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거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네, 선거운동이나 사람의 이름을 네. 얘기를 하면서 찍으라고 하는 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네. 불법입니다. 빤스 목사로 유명하신 네네. 정광훈 목사님도 이런 유사한 발언 때문에 이거보다 더 수위가 약한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으셨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인데 저희가 방송의 그 시간 한계상 네. 다 못 보여드렸을 뿐이고 네. 지금 여기 두 분 말씀하셨고 조원진, 이원주 의원도 네. 말씀하셨는데 전체 한 1시간 반 정도 설교하신다고 보면 거의 한 80% 가까이가 정치 얘기예요. 자신의 정치적 소견이나 소신 같은 거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신도들은 일방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신 거죠. 그 개별 성도들의 감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3자로서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비대칭적인 그 가불 관계, 권력 관계에서 네네네. 일방적으로 정보를 매주 전달을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생각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나. 혹시 듣다가 그 신도들 뭐 중간에 정치 얘기 나오면 뭐 나가신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나 봐요. 네, 그런 그냥 분들 안 듣고 계시는 계셨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안 계셨고 예전에 전광훈 목사가 예배할 때 이런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네. 아마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교인께서 네. 일부러 찾아오셔서 네네. 당장 그만두라고 외치셨다 끌려나갔던 적은 있었어요. 네. 어떤 장면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극한 직업에 종사 중인 MBC 스트리트 양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